XS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소스는 그 XS 가셔가지고 2장 출제 유형 04 가시면 돼요. 그게 출제 유형 04이시면 됩니다. 오늘 하이폼이 뭔지 좀 알아보면요. 하이폼은 시험에 요즘 잘 안 나와요. 근데 물론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보면요. 하이폼은 기본 폼 안에 있는 폼을 하이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폼 안에 있는 폼이요. 서브 폼이죠. 하이폼을 만드는 방법. 이건 컨트롤 마법사를 써야 되거든요. 우리 교재는 이제 하이폼을 한 개 만들 건데 하이폼 만들 때는 위치가 기본 폼이 딴 폼이죠, 지금 보면. 그 폼만 또 다른 폼을 집어넣는 게 하이폼이에요. 그 들어갈 위치가 본문 구역입니다. 사회폼을 출제하는 문제는요, 이 본문 구역이 좀 비어 있어요. 거기에 넣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 폼과 하위 폼의 관계는 1대 다관계입니다. 즉, 기본 폼의 특정 필드 한 개가 하위 폼의 특정 필드로 연결돼가지고 모든 필드를 참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 폼과 하위 폼은 두 개의 폼을 레코드문이 틀려요. 같다면 굳이 하위 폼을 만들 필요가 없고 기본 폼에 있는 필드를 본문 구역에 필드를 추가하면 그만이지 굳이 하위 폼을 만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기본 폼이 없는 필드 데이터를 하위 폼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기 위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사원 코드 A001에 대한 기본 폼의 필드 이름이 요거다. 요 데이터가 이제 기본 폼에서 로딩 이제 갖고 와서 한개 만들겠죠. 그리고 하이폼의 필드 중에서 자원명, 부서, 직책, 직무. 사실 요 안에는 사원 코드 필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원 코드 A001만 선택하면 하이폼하고 기본 폼인 요 필드하고 조인을 시켜서 같은 사원 코드만 하이폼을 통해서 딴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폼이 없는 데이터를 하이폼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죠. 그래서 하이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폼과 기본 폼이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공통, 즉 연결 필드가 한 개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 같은 것끼리 인식해서 이 데이터가 보이는 거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본 폼과 하이폼을 만들 때는, 즉 하이폼을 넣을 때는 기본적으로 연결 필드가 존재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세 번째 기본 폼과 하위 폼은 각각 부서 코드 필드로 연결하시오라고 돼 있죠. 연결 필드가 없으면 하위 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걸 선택해서 사원 코드를 선택했다면 이 사원 코드가 없다면 이 데이터가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 부서별 조회 화면을 디자인 보기 누르시고요. 그 본문이 비어 있어. 여기 하이폼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면 하이폼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소스가 아니고요. 하이폼을 만들면서 연결 필드를 연결시켜라. 그 문제는 이런 문제는 시험에서 잘 등장하진 않아요. 하이폼이 만들어져 있는 폼을 넣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재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 보면 일단 들어간 하이폼이 여기 생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사원 테이블 이용해서 하이폼을 만들어서 집어넣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일단은 하이폼 만들기 위한 컨트롤 모양새는요, 새 옵션 옆에 있는 이 아이콘. 이 아이콘이 하이폼 하이 보고서를 만든 아이콘이거든요.
근데 요 밑에 보면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활성화 기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환돼도. 그러면 하이퍼마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본문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마법사가 뜨거든요. 그러면 하이폼으로 집어넣을 폼이 만들어졌다면 이걸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는 테이블을 통해서 만들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이 맞아요. 기존 테이블을 사용해서 하이폼을 만들 겁니다. 요 다음 누르면요. 하이폼에 들어갈 필드를 선택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름과 입살, 직급 필드를 추가하셔야 돼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테이블은 4원 테이블을 선택하면 4원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 목록이 보입니다. 여기서 하이폼으로 본문 구역에 추가할 필드는 다 추가하지 말고 이름, 입살, 직급 필드만 추가해라 돼 있죠. 그러면 해당 필드를 더블 클릭하면 갑니다. 이름, 입사일, 직급 세 개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기본 폼과 하이 폼의 공통 필드라는 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 연결 필드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부속 코드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셔야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자동 인식하고 있죠, 부속 코드. 그러면 이걸로 쓰면 돼. 그러니까 하이 폼에도 부속 코드가 있고 기본 폼에도 부속 코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을 공통 필드로 연결해서 부속 코드를 관련된 데이터만 나올 거예요. 기본 폼과 같은 부속 코드가 하이폼을 통해서 다른 데이터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속 코드 그대로 하시고요. 다음. 이것은 하이폼 이름도 되고요. 지금 생성이 안 돼 있으니까. 하이폼 이 개체의 이름도 돼요. 컨트롤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뭘로 할 거냐면 책에서 두 번째 화살표에 사원 하이폼을 있죠? 뭐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눌리면 사원 하이폼이 생성되면서 여기에 생성되면서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생성되는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객체는 조금 크게 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결과인데 결과를 잠시 어떤 건지 확인하려면요.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꾸시면 이 안은 어떤 데이터냐면 부속 코드가 PT01 공보실 사원의 데이터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기본 폼에서는 이 데이터가 없는 거죠. 하이 폼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쉽게 말하면 조회할 수가 있는 야한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보다는 다음 페이지 넘기 시간을 주고 시험에서는 56페이지가 주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만들어진 폼을 집어넣는 게 주로 기출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 요거 닫기 하시고요. 요번에는 완전 정복 공유를 여시고 판매 내역 폼 안에 판매 내역 입력 폼을 하이 폼으로 집어넣어라 그 말이거든요. 하기 전에 보시면 판매 내역 입력 폼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 폼을 어디 집어넣을 거냐면 판매 내역 폼 안에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일단은 판매 내역 폼을 디자인 보고 이러시고 이 비어 있죠. 여기에 하이 폼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실 때는 컨트롤 그룹에서 자세히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야는 하이퍼마이 보고서 요 아이콘을 써야 돼요. 그리고 마법사를 쓰시면 돼요. 활성화되어 지 보시고 야를 클릭하고 본문 밑에 적당한 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법사가 뜨는데 어떤 폼을 하이폼으로 집어넣을래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만들어진 폼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판매 내역 입력을 하이폼으로 넣겠다 그 말이거든요. 선택하고 다음. 그럼 연결 필드를 한 개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접수번호 필드를 기준 연결하시려 있죠? 접수번호는 제일 밑에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본 폼하고 하위 폼의 연결고리가 접수번호 필드 인식에서 다 관련된 데이터가 보일 거거든요. 다음. 그리고 요것은 요 컨트롤 이름을 입력하는 겁니다. 요 이름을 뭘로 할 거냐면 판매 내역 입력을 했죠.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게 하이폰 컨트롤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맞지? 그런데 하이폼을 만들면 요 위에 레이블이 생깁니다. 레이블 컨트롤이죠. 그 안에 캡션은 요 내용을 캡션이라거든요. 글자 내용. 근데 문제 보면 하이폼 레이블의 캡션은 판매 내역 입력을 하시오. 될 수는 갈 거 없습니다. 근데 기출에 간혹 가다가 이 이름을 달리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이름으로 바꾸는 방법은 여기 레이블 컨트롤이거든요. 야를 선택해서 속성 시트 창을 띄우면 여기 레이블로 만들어진 거죠. 그 레이블 안에 있는 요 글자를 우리는 캡션이라고 하거든요. 캡션 글자를 여기서 바꾸면 돼. 안 그러면 여기서 막바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요 이름은 변경할 필요는 없죠. 그대로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저장하고 홈 보기 하면 요것은 접수 번호가 1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하이폼을 통해서 관련 데이터를 조회해서 보여주는 거죠. 다른 폼을 통해서 내가 없는 데이터를 하이폼의 도움으로 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책에는 여러분들 틀렸죠? 혹시는 책에 그 57페이지에 1, 15, 29 돼 있으면 잘못된 거고요. 접수 번호가 1일 때는 요 1번만 나와줘야 되죠. 그거는 뭐 책 만들다가 캡처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 것은 책이 조금 틀렸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보고서를 하고 프린트물로 갈 거거든요. VBA는 프린트물로 대체하기 때문에요. 코리하고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나오는 68페이지 보고서를 알아볼 건데, 이거 닫고. 일단은 그 작업할 3장 출제 유형 01 가셔가지고요. 3장 출제 유형 01이죠. 요 상위로 이동하시고, 3장 출제 유형 01 들어가서, 거기에 출제 유형 01입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어떤 거냐. 보고서는 여러분들 출력용 개체인데, 하기 전에 문제 3번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제할 때 어떤 타이틀로 나오냐면요. 3번이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입니다. 여기 배점이 여러분들 15점에 우리가 10점이니까 야는 배점이 25점. 일단은 배점 상황은 예전하고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15점하고 5점 각 3점이니까 20점입니다. 20점. 그래서 20점 배점.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가 5문항 나오거든요. 세팅하는 문제. 5문항 나오고 3점씩에서 15점. 그 다음에 VBA 문제가 한 개 나오거든요. 이거는 VBA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프로시저죠. 우리가 프리텀을 할 거예요. 그건 코드 작성을 통해서 코드를 짜는 거죠. VBA 문제는 전체적으로 10점입니다. 포함해서 한 문제 나오고 보고서에 한 문제 나오고 한 5점. 저 일단은 15점은 꼭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거에서 보고서 완성 문제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 보고서는 출력용 개체인데 작업할 때는 항상 디자인복이고 확인할 때는 인쇄 미리복을 확인하신대요. 근데 이 보고서는 조심할 것은 확인할 때 미리 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잠시 보면 왼쪽에 여러분들 부서별 평가 현황이라는 게 있죠. 요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바꾸시면 자, 이런 화면이 이제 우리가 설정한 화면이고 근데 다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확인할 때는 요 보기가 있죠. 눌려보시면 디자인 보기 빼고 보고서 보기가 있고 인쇄 미리 보기가 있고 레이아웃 보기가 있습니다. 보고서 보기하고 레이아웃 보기로 안 하는 이유가 는 페이지 구분이 없이 그냥 한 화면에 쭉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바닥글 넣었던 부분, 보고서 바닥글에 주로, 페이지 바닥글이죠. 페이지 바닥글에 주로 페이지 날짜하고 페이지 번호를 넣는 경우 문제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필수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 구분을 해서 보여주는 게 인쇄 미리 보이거든요. 꼭 이걸로 확인하세요. 눌려볼까요? 그러면 눌려보면 지금은 작업 안 했기 때문에 네임이 나올 거고요. 내려가면 요 밑에 페이지 바닥글이 보일 거거든요. 그냥 1페이지면 1페이지 분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또 빠져나갈 때 ESC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인쇄 디자인 보기 화면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그 보고서 보기는 어떤 겁니까? 눌려볼까요? 똑같구만요. 뭐가 똑같아요. 딱 붙었죠. 야가 여러분들 원래 이 구역은 밑에 있어야 돼요. 그냥 딱 붙게 나오는 거. 이 데이터가 한 개도 없으니까 딱 붙는 거지. 그리고 얘는 한 화면에 다 나와 버리거든. 그리고 또 레이아웃 보기는 똑같이 페이지 구분 없이 보이는데 보고서 보기하고 틀린 점은 레이아웃은 여백을 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거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백이 보이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와도 나중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 페이지 구분 없이 한 화면에 쭉 다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페이지별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쇄 미리 보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내려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을 닫고 나갈 때 이거 눌러야 됩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 자,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구역을 아셔야 되는데요. 보고서에서는 구역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1번 보고서 머리글은 어떤 구역이냐면 요 제일 위에 있는 구역 있죠? 여기 이제 시험이 나오는 것은 요 보고서 머리글은 특징이 첫 페이지에만 출력됩니다. 위에. 그러니까 첫 페이지 위에만 출력되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이 내용이 출력이 안 돼요. 주로 시험에서는 보고서 제목을 넣는 이 시험이고 레이블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 두 번째는 페이지 바닥글은 우리 소스 보시면요. 여기 페이지 바닥글은 아무것도 안 넣어놨어요. 원래는 이 공간에 주로 이 필드 제목을 많이 넣어놓거든요. 근데 우리 소스는 필드 제목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부속 코드 머리글은 그룹 머리글이거든요. 거기 집어넣어놨어요. 원래 얘가 여기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소스는 아무것도 안 넣어놨죠. 일단 순서는 페이지 머리글인데 이 페이지 머리글은요. 매 페이지마다 출력됩니다. 위에. 얘는 첫 페이지에만 출력되는 거. 그러면 여기에 주로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작업할 내용은 시험용으로는 어쩌다가 보고서 제목이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출제된 바는 있어요. 보고서 제목은 주로 어디 들어가냐면 첫 페이지만 출력할 보고서 머리글에 주로 많이 만드는데 시험에서 매 페이지마다 보고서 제목이 출력되도록 하시오. 그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에 만들면 안 되고 여기에 만드셔야 됩니다. 매 페이지마다 출력되는 부분. 그럴 때 간혹 이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외에는 페이지 머리글에서 설정한 문제는 없습니다. 시험.
거의 제목이 그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번째 구역이 페이지 머리글이고 세 번째는 그룹 머리글인데 그룹 머리글은 오늘 붙이고 부속 코드 머리글이 그룹 머리글입니다. 이 안은 시험장 가면 그룹을 한 게 돼 있어요. 거의. 정렬을 추가하는 게 시험이거든요. 그럼 왜 그룹이란 말이 안 들어가냐면 그룹 설정된 필드명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그룹이라는 명칭은 안 들어가요. 이 그룹 머리글. 그러니까 페이지 머리글 밑에 있는 머리글은 그룹 머리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왔느냐? 잠시 여러분들 여기에 그 보고서 디자인 탭이 맞다면 요게 그룹화 및 요약이라는 그룹에 그룹화 및 정렬을 잠시 올려보세요. 우리는 안 했지만은 이제 그룹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식으로 나오는 여기까지 레코드 원본을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여기에 필드가 나올 거예요. 그 필드가 이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시험에서는 거의 그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 눌리면 클릭하면 야가 숨겨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룹 머리글은 뭐 하는 거냐? 그룹 설정 시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구역입니다. 근데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 그룹을 설정을 하면 그러면 설정한 필드명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필드명 데이터는 출력이 되느냐 이거죠. 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냥 구역만 표시할 뿐입니다. 어. 근데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은 그룹돼서 출력은 됩니다. 그래서 그룹머리 걸은 따로 그룹 설정했던 필드명을 만들어서 넣어줘야지만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구역은 표시하되 데이터는 필드명은 출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필드명은 요거 출력보다는 표시되지 않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구역만 표시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룹 머리글이랍니다. 그룹 머리글. 그러면 부속 코드로 그룹을 시켰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참조로 여러분들 여기 그룹 바닥글은 그룹 설정을 했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역을 표시 안 돼요. 얘는 따로 우리가 그룹 설정한 필드명 요것은 그룹 바닥글은 나중에 바닥글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면 바닥글에 가서 구역을 바닥글을 표시를 해주는 것을 선택해야지만 표시가 됩니다. 해야지만 표시가 됩니다. 근데 그룹 설정하면 그룹 머리글은 나옵니다. 구역이. 근데 그룹 바닥글은 사용자가 직접 바닥글에 가서 바닥글 표시를 선택해줘야지만 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그룹 머리글에서는요. 그룹 설정한 필드명을 설정하고 플러스 다른 필드명도 결합을 시켜 출력하는 문제. 지금 우리가 풀 건데 요거야. 언바운드. 언바운드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는 부속 코드 데이터하고 다른 필드 데이터와 같이 나오게끔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언바운드 컨트롤로 한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게 설정하는 문제. 그게 시험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참조로 그룹 머리글에 요겁니다. 그룹 머리글에 원래 그 필드 제목을 넣었을 때는요. 야는 페이지와 관계없이 그룹이 바뀔 때마다 제목이 표시됩니다. 한 페이지 여러 번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제목이. 그 대신 그룹이 다르죠. 근데 페이지 머리글을 놓으면 제일 위에 상단에 그 부분만 출력이 돼요. 매 페이지마다. 야는 그룹이 바뀔 때마다 출력이 됩니다. 제목이. 그런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문 구역은 레코더가 출력되는 부분, 이 부분. 그럼 다들 필드명이 연결되어 있죠. 여기에 필드 안에 데이터가 출력이 쭉 되는 구역. 이게 바로 본문 구역. 본문 구역 밑에 있는 구역은 그룹 바닥글인데
주로 집계 함수를 표시합니다. 그룹별 집계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개수, 합계, 평균이거든요. 근데 그룹, 여기에 만약에 요 집계함 쓰면 그룹별 집계가 나오는 거지, 전체 집계는 아니고요. 그룹을 묶어서 뭐 인원수라든지 뭐 특정 필드의 합계라든지 평균, 그것을 보여주는 그룹 바닥.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부속 코드 바닥글이 있죠? 여기 그룹 바닥글. 바로 그 밑에 오는 구역 이름은 페이지 바닥글이거든요. 그럼 페이지 바닥글은 뭐 하는 거냐? 매 페이지마다 밑에 출력되는 거. 위에는 페이지 머리글, 밑에는 페이지 바닥글이라고 합니다. 야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날짜 넣는 부분. 주로 왼쪽에 놓고요. 페이지 번호라는 문제가 주로 시험에 나와요. 야는 가운데 놓을 수도 있고, 오른쪽. 이 두 개는 다 어떻게 언바운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언바운드는 생성되어 있고, 컨트롤 탭 상자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날짜를 표시하는 부분을 시키고요.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기. 그런 게 시험 문제. 마지막 보고서 바닥글은 몇 페이지마다 몇 페이지가 맨 마지막이죠. 맨 마지막 페이지에만 표시되는 부분 밑에 주로 CMS는 집계함수 이것처럼. 근데 그룹 바닥글에 집계함수 쓰는 거하고 보고서 바닥글에 집계함수 쓰는 것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전체적인 개수, 전체적인 합계가 나오는 거고, 그룹 바닥글에는 그룹별 집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틀려요. 같은 함수 쓰더라도 데이터가 달리 나옵니다. 총 집계값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런 구역마다 특징이 다 있으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고요. 자, 우리는 그 책을 보시면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1번 보시면 야가 지금 레코드 원본이 설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인쇄미를 보게 하면 이게 네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본을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럼 디자인북으로 바꿔주시고요. 속성창은 떼어놓으세요. 떼어놓고 레코드 원본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직무평가를 연결시켜야 돼 있죠? 그럼 직무평가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선택을 하면 저장하고 인쇄 미르보기가 아까 안 보였던 데이터가 이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시 ESC. 그 다음에 2번은 항상 정렬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정렬을 어디서 하냐면 우리 그룹화 및 요약 그룹에 그룹화 및 정렬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 그리고 밑에 그룹 및 정렬 설정하는 창이 뜹니다. 거기 보면 지금 이 우리 책은 평가연도 필드를 이게 추가해놨죠. 근데 시험에서 이거 없어요. 없고 이것만 그룹되어 있어 나와 있거든요. 이 정렬 추가 눌려서 지금 이렇게 안 하겠지만요. 해당 필드를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나오지 않고 요 밑에 이렇게 추가되는 거거든요. 오름차순으로 돼 있어요. 우리 책을 미리 넣어놨습니다. 이런 소스는 별로 좋은 소스는 아니에요. 이렇게 출제가 안 되니까. 요 밑에 주로 추가해서 우리가 설정하는 문제가 기출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돼 있고 요것만 내림차순으로 바꿔라 그 말이죠. 그럼 평가 연도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만 바꿔라. 이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요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요것만. 필드는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스가요. 이렇게 내림차순. 그러면 저장하고 인쇄 미루기 하면 뭘 봐야 되냐면 평가 연도를 보시면 2020. 그리고 2020으로 쭉 나오다가 다음 페이지는 요거 누르면 돼. 밑에 탐색 단추. 요거 누르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 페이지 봤더만은 2020으로 갔다가 2019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림이 잘 됐다고. 자, 그리고 다시 ESC. 요 창은 숨겨도 되고 가만히 놔두는 게 없습니다. 저는 숨기겠습니다. 한번 클릭하면 없어지거든요. 3번은 부서 코드 머리글은 그룹 머리글이거든요. 요게 언바운드 한 게 보일 거예요. 요게. 그럼 요거 선택하면 속성창 열로 닫지 말고요. 여기 보면
컨트롤 이름을 확인하시고 이 컨트롤에 부서명 데이터도 표시하고 부서 코드 데이터도 표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서명이 총무부면 부서명인 총무부가 찍힐 거고요. 갈로 열고 PT는 부서 코드 필드 안에 데이터거든요. 가로 열고 닫고는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것은 두 필드를 연결할 겁니다. 그럴 때 필드명은 일단은 대괄호 감싸야 되고요. 필드와 필드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왜? 요거와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또 엔드 가로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엔드 문자열 결합 연산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표시가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이 종목은 요 필드 있거든요. 부서명. 그럴 때 반드시 는이 들어요. 엔드 연산자는 쓸 때 는이고 이거 부서명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엔드 넣고 요것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가로를 만들어줘요. 쌍따옴표를 묶어주시고. 또 PTE는 부서 코드 필드하는 데이터거든요. 엔드 쓰고 그다음에 부서 코드. 마지막 가로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원본에 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고 인쇄 미루기 하면 이렇게 나오면 잘 되는 거죠. 공보실 PT 공부. 이런 잘 됩니다. 또 이제 이 화면을 볼 줄 아셔야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 요 위에 부서별 평가량은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고서 머리글입니다. 페이지 머리글은 아무것도 넣어놓은 게 없죠. 근데 부서 코드 머리글은 그룹 머리글이거든요. 그룹 머리글을 어떤 영역이 미기 그룹 머리글. 여기 그룹 머리글.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가 쭉 나오죠. 야가 본문. 인원 사이클 세팅 안 했지만은 이 부분은 그룹 바닥글. 그게 또 연결되는 거죠. 또 그룹이 바뀌니까 또 이렇게 바뀌고. 필드명은 여기 그 이름표는 그룹이 바뀔 때마다 야가 나온 데 있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룹 머리글에 요 이름표를 놨어요. 이 그룹이 바뀔 때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룹이 바뀌니까 여기 그룹이 바뀌니까 또 야가 나오는 거예요. 야가 그룹 머리글. 또 본문 그룹 바닥. 또 그룹 머리글 본문 그룹. 또 그룹 머리글 본문 또 그룹 바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서 제일 밑에 영역이 페이지 바닥글 영역. 왜 중요하냐면 이제 설정하라고 할 건데 이제 그 4번 부속 코드 바닥글에 가서 할 건데요. 디자인 보를 바꾸고 이기 부속 코드 바닥글입니다. 거기 인원수 필드 요 이름표 옆에 언바운드 한 게 있고 평균 레이블 옆에 언바운드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두 개 만들어져 있죠. 여기 각각 집계 함수를 넣을 거거든요. 우리 집계 함수는 저번 주에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그 책 보면 TLT 인원수라는 요 언바운드 선택하면 속수성 써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보면 되죠. 요 컨트롤에 뭘 표시할 거냐면 지금 인원수를 표시하라. 그럴 때는 카운트별 표시하면 무조건. 그럼 컨트롤 원본에 가서 넌 입력하고 카운트 별표라고 치면 됩니다. 넌을 넣어주고 하셔야 돼요. 카운트 별표.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룹 바닥글에서 하면 그룹별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옆에 언바운드 두 개는 뭐의 평균을 구할 거냐면요. 언바운드 차원값 선택해볼까요? 그럼 그 이름 컨트롤이 txt 업무 평가 평균이죠. 컨트롤 이름입니다. 거기에 뭐 할 거냐면 각각 지금 평균을 구한 후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시를 했죠. 근데 어떤 필드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문제는 잘 내지 않고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정확히 각각 업무 평가 필드 및 행동 평가 필드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줘야지 맞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렇게 나온 문제는 거의 보지를 못했지만은 이렇게 나온다면 뭐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업무 평가가 있고 행동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평균값이 여기 밑에 오고 그래서 그걸 유추해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필드의 평균인지는 사실 컨트롤은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식으로 출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치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평균은 AVG를 써야 됩니다. 에버리지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원문 가서 면 넣고 AVG 발로 열고 업무 평가. 근데 업무 평가할 때 대괄호를 굳이 안 넣어도 필드명에 공백이 없다면 필드명만 쳐도 대괄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소수 자릿수 1. 두 번째 언바운드에는 야를 복사해서 넣어도 되거든요. 행동평가의 평균을 구하고요. 야도 소수 자릿수 1로. 그러면 처음에 업무 평가 평균을 구해보면 원본에 넣고 원본에 내는 레이블 말고 컨트롤 원본 넣으시면 그러면 속성 상태해가지고 여러분들 컨트롤 원본에 넣고 밑에 소수 자릿수 밑에 있죠? 1. 1로 하면 됩니다. 소수 자릿수 1. 컨트롤 원본에 직계함수 입력하고 얘를 복사해서 옆에 있는 언바운드 선택하면 얘는 행동평가의 평균이거든요. 그 컨트롤만 해가셔가지고 갖다 붙이고 업무를 행동이라고 바꾸는 거죠. 그리고 소수 자리의 수는 1로 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이제 그룹별로 일단 홍보실 보니까 인원수 9명 평균은 56.8 행동평가는 61.2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요거만 내려오시면 이제 영업부 PT 공사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올라갈까요? 영업부가 이용준도 한 명 더 있거든요. 근데 다음 페이지 넘겼더만은 이제 약간 좀 약간 조금 약간 좀 그런 게 뭐냐면요. 이 그룹 머리글 내용이 다음 페이지 한 명이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잘린 거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안 나와. 요 부분이 안 나옵니다. 얘가 그룹 머리글이거든요. 넘겼더만은 풀려갈 때 이것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이 구름 머리끌 이 부분이거든요. 그 구름 머리끌 구역을 어떻게 하냐면 반복 실행하면 이렇게 잘린 경우 다음 페이지 넘어갔을 때 특정 그룹의 어떤 데이터가 잘려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경우는 이 구름 머리끌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반복 실행하면 나와요. 그래서 문제 보면 부속 코드 머리글이 구름 머리글입니다. 반복 실행되도록. 이건 답을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반복 실행 키워드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디자인 보기로 가시고요. 이 부속 코드 머리글 구역 이름이 있죠. 야라는 클릭합니다. 야 구역 이름을 클릭하면 속성 시트 창에서 구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구름 머리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반복 실행 구역이 여기 있어요. 예로 바꾸면 끝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그런 경우는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이거 반복 실행을 하겠다 이거죠. 예. 그래놓고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보면 다음 페이지 넘기면 아까 없던 요 위에 이용준 위에 구름 머리글 내용이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반복 실행 구역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뒤쪽 페이지 보시면요. 그 72페이지 보시면 이 팔은 닫고
요번에는 완전 정복 01 문제이신데. 자, 패턴은 비슷비슷한데요. 일단은 그 도서별 판매 이익 디자인 보기 하시고 보고서는. 제일 처음 1번이 뭐냐면 레코드 원본을 설정하라 그 말이죠. 그때 뭐 속성창이 떠 있다면 요 회색을 한번 클릭하면 되고요. 안 떠 있는 분들은 더블 클릭. 자, 여기서 여러분들 레코드 원본 있죠? 모두 탭에서 다 하시면 돼요. 보고서도. 이게 판매 내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판매 내역. 이것만 하면 돼요. 자, 저는 잠시 닫았다가 열었다 할 테니 여러분들 열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정렬이 항상 시험에 나오거든요. 도서명, 주문일자, 주문처 필드 순으로 정렬을 할 때는 여러분들 그룹화 및 정렬.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룹은 하나 돼 있습니다. 이것처럼. 도서명에 대해서 그룹은 돼 있지만은 일단은 내림으로 바꿔놨거든요. 원래는 그룹 추가를 하면 정렬은 원래 돼요. 그리고 오름으로 원래 되는데 이제 우리 책은 내림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얘를 오름으로 바꿔야 되는. 그럼 도서명 뭐 첫째 수준이죠. 첫째 1차 정렬이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주문 일자는 이제 정렬 추가 눌려서 필드를 추가하셔야 돼요. 주문 일자 필드를 선택하고 야는 오름이 돼 있으니까 손댈 건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주문처 정렬 추가 주문처. 그러면 세 개를 다 오름으로 해놨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룹합이 정렬 클릭하시면.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보고서 바닥글 밑에 여기 있죠? 요 제일 밑에. 여기 요번에는 보고서 바닥글에서 직계함수 한번 써볼 거거든요. 그러면 언바운드 여기에 제일 처음 거 속성창 가셔가지고 자, 둘 다 뭘 구할 거냐면 총 합계니까 합계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썸을 쓰면 돼. 그러면 썸을 쓰고 세금 옆에는 판매 이익을 넣어주면 돼요. 썸 쓰고 판매 이익. 그 두 가지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개를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원본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여러분들 요 밑에 거 언바운드 있죠? 요 선택하고 얘는 판매이익의 합계라고 하면 되죠. 세금을 판매이익으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저장하고 인쇄 미리 오게 하면 얘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보고서 받았거든. 그 마지막 페이지는 요 밑에 탐색 단추 중에서 요 아이콘. 얘가 마지막 페이지로 가는 아이콘입니다. 얘를 클릭하면 또 정확하게 보이시죠? 그 끝에 보니까 요렇게. 세금은 348만 1,200원. 판매이익은 6,614만 2,800원. 생각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페이지 바닥글이 이제 또 처음일 건데요. 이제 날짜하고 5번은 페이지 번호거든요. 날짜는 언바운드, 보통 날짜는 왼쪽에 주로 출제가 되고요. 페이지 바닥글 구역에서. 페이지 번호는 가운데나 오른쪽에 언바운드가 만들어져 있어, 시험장에. 그 왼쪽에 보면 언바운드가 있죠. 그거 선택하면
이 컨트롤 이름이 틱 날짜 맞죠?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우리 그때 비교할 때 했었는데 즉 사용자 정의 여러분들 포함할 때 엑셀에서 날짜 관련 함수는 여러분들 엑셀에서는 넌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비주얼 베이직은 안 들어갔었죠. 데이트 갈로 이거 다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날짜와 시간은 now. 시간만 출력은 time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날짜만 출력할 거니까 반드시 데이트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날짜만 표시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그러면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돼. 근데 뭐 오늘 날짜니까 시간까지 표시하려면 이것을 꼭 써야 되지만 그 말이 아니면 이거 쓰면 되죠. 그 나호까지 갈 필요는 없죠. 그럼 면에서 근데 날짜만 할 때 꼭 여러분들 데이트를 꼭 써야 됩니다. 이거 쓰면 안 돼. 지금 어떤 거 써도 관계없어요. 넌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컨트롤 원본에 가서 넌 데이트 하고요. 중요한 것은 형식은 이런 형식은 자세한 날짜거든요. 눌려보면 압니다. 그럼 가서 컨트롤 원본에 가서 넌에서 데이트 대소문자 구별 없습니다. 발로 열고다. 그리고 기본 날짜 눌리면 자세한 날짜가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식이죠. 얘를 클릭하면 되죠. 그리고 저장하고 볼까요?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여러분들 잘 돼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5번 페이지 번호를 할 건데요. 자, 페이지 번호는 이겁니다. 띄어쓰기를 조심하죠. 다른 것은 틀릴 게 없는데 띄어쓰기가 잘못돼가지고. 그리고 외워야 될 함수가 있는데요. 현재 페이지 번호는 페이지, 그다음에 전체 페이지 수는 페이지 S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적어줘야지만 페이지 번호가 나오고 전체 페이지 수는 S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엔드 연산과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뒤에는 전체 페이지 수고 앞에는 현재 페이지 번호거든요. 그럼 이 결합을 시켜야 돼, 결합. 그래서 쓸 수밖에 없죠, 중간에. 그러면 이게 띄어쓰기 좀 안 돼 있잖아요. 책 보면 2 슬래시 5로 돼 있잖아요. 그럴 때 띄어쓰기 없다면 여기에 넣으시고 페이지. 여기 출력될 거고 엔드. 그다음에 요건 슬래시 우리가 직접 만들어줘야 돼요. 쌍따옴표로 엔드 페이지스. 근데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면 띄어쓰기가 돼 있다면 요 사이를 띄어쓰기 좀 띄어쓰기 돼 있으니까 오 지금은 이 부분이 아니죠. 그러면 야는 요렇게 공백이 들어가면 되죠. 요렇게 좀 그럼 넌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요렇게 입력을 쭉 하세요. P는 소문자쳐도 관계없어요. 페이블 이렇게 하면 끝이 와요. 자, VBA 문제를 반드시 맞춰야 되느냐? 반드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그렇다고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죠. 10점을 뭐 나는 안 봐도 된다면 뭐 안 와도 할 게 없지만 그래도 한 문제를 맞춰야죠. 자, 문제 2번에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형 문제에서 3번 문제로 출제되는 문제가 물론 다 5점이에요. 메이커를 만들고 저장하고 명령 버튼 연결해서 실행하는 문제. 근데 문제 3번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고서 완성하고 난 2번 문제로 직접 그냥 코드를 짜서 작성해서 실행하는 문제. 특정 명령이라는 것은 이벤트 뭐 클릭했을 때 줘야 되는 혹은 인쇄를 하게끔 뭐 이런 어떤
기능을 처리하는 거거든. 자, 그럼 출제 빈도가 높은 거 총 다섯 가지. 필드 속성하고 레코드 소스 속성. 뭐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액세스가 그래도 검색용 프로그램인데 검색하는 요 명령 속성이 안 나온다면 좀 조금 그렇고요. 꼭 한 문제 내게 돼 있어요. 안 내는 시험도 간혹 있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조금 출제하는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를 정도로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출제하는 건데 이것은 한 문제입니다. 야는 현재 폼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검색해서 검색해주는 속성이 특정 명령 버튼을 누르면 야가 코드 짰던 부분이 특정 폼에서 검색하는 거죠. 현재 폼입니다. 코드를 꼭 짜는 문제고요. 이 두 속성은. 보고서 인쇄 및 보기는 조회가 됐으면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서를 통해서. 근데 출력은 할 수 없으니까 시험에서 그냥 인쇄 미리 보기로 출력했다 이거죠. 여기 한 문제. 야, 너 조건이 포함되죠? 이것처럼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출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메이커로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코드를 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는 한 문제는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쇄를 우리 검색하고 인쇄하는 게 기본 베이스거든요. 검색 프로그램에서는. 그 다음에 특정 폼 안에 컨트롤 입력된 데이터를 검색 눌리면 이 폼에서 검색되는 게 아니고 다른 폼 열리면서 이 입력했던 컨트롤 값을 똑같은 값을 검색해서 열리는 그런 패턴이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냥 폼을 닫을 건데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명령 버튼 저장 후 폼을 닫아주는 코드가 있고요. 저장 여부를 사용자에게 물어보고 닫는 게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는 후 예, 아니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예 버튼을 클릭하면 특정 이벤트를 실행하는 문제. 요것은 코드로 짜는 문제가 주로 시험입니다. 딱 말도 말고 다섯 개만 외우세요. 그죠? 그래서 다섯 개 정도 하면 다 맞출 수도 있고요. 최소한 한 문제는 맞추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우리 코드를 짜는 문제가 있고 메이커를 만드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느냐? 문제 보면 어떤 작성기를 쓸 것인지 이제, 말이 힌트가 있는데 메이커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명령 버튼에 연결해서 실행하는 문제는 문제 속에는 뭐가 있냐면 꼭 메이커로 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잠시 프린트 보시면 시약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에서 옆에 보니까 제일 두 번 줄 끝에 보고서 출력 메이커로가 실행되도록 그 전에 그 첫 줄 끝에 보면 있네요. 보고서 출력이라는 메이커를 생성해냈죠. 그러니까 메이커를 만들라는 소리는 메이커를 생성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요 메이커를 생성한 과정에서 야는 작성기가 메이커로 작성기를 쓰거든요. 생성하는 스타트에서 요 작성기 창이 떠요. 요걸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코드 작성기는 문제 속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추가 문제 2라고 보면 끝에 이벤트 프로시저로 구현하시오. 그럴 때는 코드를 짜야 돼요. 구현, 작성하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코드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뭘 할 것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이 부분은 설명드릴 거고요. 이건 지금부터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플 거고. 자, 우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우리 그때 다운로드 받았죠? 안 받았나? 여러분들 체크 좀 하고 오세요.
자, 그럼 다시 설명드리면, 어, 프린트물의 이 페이지는요, 시야 코드별 주변 현황 보고서 하기 전에 시야 정보 찾기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었죠, 우리가. 거기서, 여기서 뭘 하냐면, 여기 있는 보고서 명령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이 실행이 되냐면요. 처리할 VBA가 뭐냐면, 시야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가 열릴 거예요. 열리는데 그냥 다 열리는 게 아니고 요 컨폼 안에 있는 시야 코드한 필드명이거든요. 선택해서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Alt Enter 쳐서 띄우면 이 컨트롤명입니다. 이 컨트롤에 입력된 거기 TXT 시야 코드죠. 입력된 값과 같은 것이 보고서에서 이게 열리면서 이 같은 거 여기 열릴 거예요. 어떤 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 야, 폰 보기 잠시 해볼게요. 요거와 같은 것이 보고서에 열리게끔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 첫 번째 칠할 부분 1. 두 번째는 뭐냐? 그래 놓고 책 보면 인쇄 미리 보고 열고 그 다음에 시야 정보 찾기 현재 폼 이제 양 닫아라 이거죠. 그게 두 번째 작. 그때 이제 끝에 첫 줄 끝에 보면 보고서 출력이라는 메이크로를 생성해야 되죠. 그래서 보고서 만들 때는 만들기 탭에 가서 메이크로 및 코드 그룹에 메이크로를 클릭하는 거죠. 딱 클릭. 그러면 이렇게 메이크로 작성 기창이 될 거고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죠. 요게 잠시 요거 지우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리포트는 보고서 열 때 쓰는 메이크로 함수입니다. 오픈 리포트. 보고서는 시야 코드별 주문해놔. 어떻게 온다? 인쇄 미리 보기. 조건이 개입돼 있다 보니까 우리 메이커로 작성에 쓰는 조건 입력 순서 이거죠. 필드명 이 필드명 보고서의 필드명 넣으셔야 되고요. 폼스 명령어입니다. 느낌표, 폼 이름, 느낌표, 컨트롤. 일치니까 그 이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보고서에 있는 시야 코드 필드 안에 데이터가 가서 이하가 찾을 거예요. 가가지고. 요 컨트롤 입력된 값을. 요거는 지금 작업하는 폼이 시야 정보 찾기고요. 그 안에 있는 요 컨트롤 입력된 값을 야가 찾을 거니까 이렇게 넣어줘야 돼. 자, 이것이 우리는 요까지 지금 작업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새 함수 추가 논리가 요거, 새 함수 추가 요 부분 있죠? 자, 이 실행이 다 되고 난 뒤에 현재 폼이 닫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폼을 닫기 위해서 클로즈라는 여러분들, 여기 클로즈 윈도우죠. 클로즈 윈도우라는 매크로 함수 써야 되고요. 개체 창을 닫는 거거든요. 윈도우 창이 창 닫기인데 어떤 개체를 닫을래? 개체 유형은 폼이죠. 어떤 폼? 지금 작업하는 시야 정보 찾기죠. 자, 여기까지 끝났고 아직까지 메이크로를 저장 안 했습니다. 그럼 저장 디스켓 눌리셔가지고 메이크로 명은 보고서 띄우고 출력이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된 거죠. 요게 만들어졌죠? 그래놓고 이 메이크로 작성기 창은 닫고요.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작업이 뭐냐?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만든 보고서를 이제 아니, 메이크로를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시야 정보 찾기 폼에 보고서 출력 명령 버튼을 되고 속성창을 표시를 합니다. 거기에 이벤트 탭에 가서 온 클릭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가 거기에 오른쪽 하트를 눌리면 보고서 출력의 메이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보고서라는 명령 버튼에서 속성창을 띄우고 거기에 요 맞는지 보십시오. CND 보고서 이벤트 탭에 가서 온 클릭이 명령 버튼 눌렸을 때죠.
하좌표 누르셔가지고 보고서 출력. 그리고 닫기. 저장하고 이제 한번 보면 되겠죠. 잘 됐는지. 자, 그럼 이 폼을 할 겁니다. 폼 보기를 해서 잘 됐는지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눌러볼까요? A0077 나오는지. 그러면 나오죠. 그러면서 지금 폼이 닫혀 있죠. 없죠.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다시 시야 정보 찾기 눌려가지고요. 레코드 이동해서 A100이 있느냐 보고서를 뜨면은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거고. 다시 ESC 실행하면 되볼까요? 세 번째 레코드 A100은 있겠느냐 보고서를 때 A009도 없네요. 음, 닫고 다시 한 번 더. 네 번째로 가볼까요? 지금 레코드는 몇 번째냐면 여러분들 네 번째까지 있었나? 아, 네 번째는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레코드를 여기 4번으로 바뀔 때까지 눌립니다. 1, 2, 3, 4. A 1, 3, 5일 때는 나오겠느냐 보고서. 요거는 데이터 있는 가 보네요. 이거는 축구때. 창은 아까 폼은 닫혀 있으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어 정보 찾기 폼을 요거는 닫고 보고서는 다시 한 번 더 시어 정보 찾기 폼을 디자인 보기 열시고요. 찾기 버튼을 클릭 시. 자, 중요한 것은 요것이 뭐냐면 필터 속성이거든요. 필터는 이 속성은 메이커 작성기로 안 하고 끝에 보니까 이벤트 프로시저로 구현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코드를 짜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언바운드라고 보이죠 이게. 여기 언바운드의 속성창을 보면 이 컨트롤 이름이 TXT 찾기입니다. 찾기인데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포함이 나오죠. 포함은 동그라미. 이제 우리 코드 짤 때 일치가 있고 포함이 있거든요. 그거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자, 추가 문제 하기 전에 기초를 조금 하고요. 코드 작성기를 위해서 쓰는 조건 입력수를 썼대요. 우리 SQL 부분에서는 문자 데이터는 이제 홀다운표로 감싸는 게 원칙. 쌍따옴표. 쌍따옴표가 아니에요. 홀다운표고. 날짜 데이터는 샵입니다. 그 다음 숫자 데이터는 아무 감사한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치, 문자만 외우셔도 관계없어요. 문자 데이터 검색할 때. 자, 일치는 해당 하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외우셔야 돼요. 어, 필드명 이꼴 홀다운표 앞 뒤에 왜 쌍따옴표가 들어가느냐.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 때문에. 문자. 홀다운표가 넌 때문에 들어간다고. 엑셀에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는 이유는 문자는 쌍따옴표를 쳐줘야지만 인식하는. 거꾸로 엑세스 같은 경우는 쌍따옴표를 쳐줘야지만 요 안에 코드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묶어주는 거예요. 컨트롤명은
여러분들 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컨트롤 이름일 뿐입니다. 얘는 문자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홀다운표도 문자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준다는 소리죠. 묶어줘야지 안에 거만 해석할 수 있어요, 컴퓨터는. 그래서 묶어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석만 잘 된다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하면 망구 혼자 생각이지 액세스는 인식 못한다는 소리. 그래서 얘는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묶어주면 이렇게 묶어주면 안에 것을 인식하죠. 컴 인식하는 것을 해봅니다. 필드명 이꼴 이렇게 되는 거죠. 별도함표까지. 이 안에 것만 쏙 인식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 홀담표 넣는 이유는 여러분 문자 데이터 여기 입력된 온바운드 컨트롤 입력할 거거든요. 데이터를. 그럼 얘를 검색하기 위해서 문자거든. 일치니까 넣는 거죠. 그리고 문자 데이터는 맨 앞과 맨 뒤가 항상 작은 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홀따옴표 여기까지 해석해서 내려간 거고요. 이게 가를 쳤다면 가가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뒤에 엔드 다음에 야는 이제 묶어줘야지 안에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야가 그대로 내려와서 붙죠. 앞뒤로 홀따옴표 묶어줘. 이것은 왜 야가 쓰이냐? 이걸 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홀따옴표가 없잖아요. 에라 뜻이. 필요하지 않대.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야 되죠. 엔드. 결합, 홀다운표.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일치. 그리고 이제 조심할 것은 엔드 연산자나 라이크 연산자는요. 앞, 뒤로 한 칸을 띄워 쓰기를 해줘야 돼요. 방금 에라 뜨거든요. 앞, 뒤로 띄워 쓰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 뒤로 안 떼지면 에라가 떠요. 안 뜨면 그냥 치우는 데 뜹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문자인데 포함은 여러분들 일부분 포함 다 같은 말인데요. 너니 빠지고 like가 들어갑니다. 포함은.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면 like 앞뒤로 띄어쓰기 하고요. 볼따옴표는 항상 처음 마지막에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포함이니까 안쪽에 별표가 들어가요. 별표. 야도 마찬가지. 그러면 첫 번째 필드명 띄우고 like 띄우고 홀다운표 별표가 한 덩어리. 양을 내려갔죠,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요거만 쭉 빼면 되죠. 그 다음에 가를 썼다면 가가 이게 딱 찍히겠죠. 근데 뒤에 야를 안 넣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야가 안 붙는 거지. 이러면 검색이 안 되죠. 항상 문자는 맨 앞과 맨 뒤가 홀따옴표를 감싸야 됩니다. 그러면 별표는 포함이다 보니까 넣어줘야 되죠. 별표 홀따옴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띄우고 엔드 띄우고 쌍따옴표는 별표 홀따옴표 써. 쌍따옴표 이것을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묶어주는 거예요. 안에 거만 쏙 인식하죠. 별표, 홀따옴표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외워보시면 문자 이거하고 이거 이게 시험이 잘 나오죠. 자 그러면 필터 속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좀 이따가 조건 넣을 때 써볼 거고요. 필터 속성은 M이라는 개체를 씁니다. M이라는 개체는 현재 폰을 말하고 Excel 할 때 언로드미라고 M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가 똑같은데요. 필드 속성에서 Amy.필드 현재 폼에서 추출할 때 이거죠. 근데 이 조건식을 만족한 레코드만 내가 넘겨주겠죠. 그럼 이 현재 폼에서 조건에 만족한 레코드만 추출됩니다. 그리고 그 필성 결과를 현재 폼에 표시하게 되고 true. 그럼 추출된 결과를 현재 폼에 반영하겠다. 항상 두 줄이 들어갑니다. 늘 들어가는 것은 MB.필드 이 두 줄은 늘 변함없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치냐 포함에 따라서 이 연산자는 바뀌게 돼 있고요. 요거 말고 요 안에 연산자. 요거는 요까지는 늘 똑같이 들어갑니다. 요 두 줄. 이거만 바뀝니다.
자, 그러면 필드명하고 컨트롤명, 조건의 관계, 이 세 가지를 문제 속에서 파악합니다. 그 문제 보면 시험명이 포함된 레코드만 줘야 할 건데 항상 필드 속성은 현재 포함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시험명이 있는데 필드명이 있는 시험. 어디 있는 때, 요 있는 때, 요 가서 줘야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에미점 필드를 쓸 때 필드명, 컨트롤명, 조건의 관계. 일치냐, 포함. 자, 우리는 필드명은 시험명이죠. 왜? 문제 보면 시험명 필드에서 야, 임의했던 값을 요거 가서 검색할 거니까. 시험명이 이 필드명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컨트롤명은 어디 입력된 거? TD 찾기. 요게에서 입력했던 데이터를 요거 가서 찾겠다 이겁니다. 네, 컨트롤명은 요겁니다. TXT 찾기. 그 다음에 조건의 관계는 포함이죠. 왜냐하면 책 보면 시한명이 포함한 like를 써요. 문자일 때 포함은 요것을 넣어줍니다. 그죠? 필드명 like 홀다운표 별표 별표 다운표 이렇게 넣어줘. 컨트롤명은 이것을 넣어줍니다. 자, 한번 해보면 자 찾기에서 코드 짜는 방법 명령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이벤트 작성 코드 작성기를 선택합니다. 확인. 자, 여기서 코드를 한번 짜보면 애니점 대소음적 거의 없습니다. 애니점 필트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이꼴 자, 일단은 조건역 순서입니다. 쌍따 붙이고 필드명은 시야명이죠. 그 다음에 관계는 라이프 띄우고 홀다운표, 별표, 쌍따 조건 입력에서 이거죠. 필드명 라이크 홀다운표가 조건 입법에서 이 조건 시간입니까? 순서 넣고요. 띄우고 엔드 띄우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명은 다 적혀 있죠. txt 찾기라고 적혀 있잖아. txt 찾기라고 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end 앞뒤로는 띄어쓰기 잘 하셔야 됩니다. 라이크도 마찬가지. 연상자 라이크와 end 연상자는 띄어쓰기 아니면 에러 떠요. 그 다음에 띄우고 마지막 별표, 홀다운표, 쌍따옴. 그 다음에 미점 필터 equal to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항상 이건 들어갑니다. 늘. 이것만 달라질 뿐. 이 두 줄은 똑같습니다. 그 닫기 하고 확인할 때는 저장하고 홈보. 뭐를 칠지는 이 폼 레코드 원본을 한번 보면 모드 탭 가면 씨앗이 씨앗. 여러분 찾는 거야. 시험장에서. 누가 찾아주진 않거든. 그러면 한 개, 두 개 랜덤을 하면 또 봉자 치면 봉사 하나 되고 코자 치면 코스모스 나오거든. 봉코를 치볼까요? 봉자를 치면 찾기 하면 봉사나가 나오면 되고 코자 치면 코스모스 나오면 되죠. 코스모스. 그럼 잘 되는 거죠. 에라 뜨는 분들은 코드를 보면 되죠. 잘 됐는지 이걸 보면 되죠. 그러면 이것이 띄어쓰기 잘 하시고 요번에는 영업소 이용 관리인데 기출 이용 1을 했거든요.
자, 필드 속성을 한 번 더 연습해 보면요. 자, 영업소 이용관리 폼의 CMB가 뭐냐면 요거 콤보 모양 요거. 콤보기 있을 때 이하를 눌렸을 때 이하가 검색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역 코드에 관련된 거. 지역 코드는 요 현재 기본 폼에는 필드 데이터가 없죠. 근데 없어도 이 폼 안에 보면 기존 필드 추가 눌려보면요. 표시만 안 했을 뿐이지 있습니다. 검색이 돼요. 그러면 확인할 때는 뭘 보고 확인하냐면 이 지역 그 옆에 지역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거하고 같게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번 문제는 같은 레코드만 표시하는 거니까 일치입니다, 일치. 필드 속성은 동일하게 쓸 거고요. 어디에서 요 콤보 상자에서 막바로 코드를 짤 거예요. 코드 짜는 방법은 여기에 콤보 상자 선택하고 디자인 속성 창에서 이벤트 탭에 가면 온 클릭이 있어요. 온 클릭. 여기에 온 클릭 말고 온 체인지가 있죠. 체인지 요 이벤트를 선택해요. 현재 보니까 체인지 이벤트거든요. 저 선택하는 게 체인지입니다. 콤버스를. 그래서 클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명령 버튼 빼고는 여기로 가셔서 하시는 게 여러분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온 체인지 옆에 커서를 안에 두고 점점점 눌리면 이게 작성기 창을 띄운 아이콘이거든요. 그리고 코드 작성기를 선택해서 확인. 체인지 이벤트가 맞죠?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뭘 검색할 거냐면 현재 폼에서 검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폼에 지역 코드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지역 코드에서 검색할 거고요. 요 컨트롤 선택했던 값을 요 지역 코드에 가서 검색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필드명은 지역 코드고 컨트롤명은 CMB 요 이름이 지역 조회거든요. 그걸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실 때 뭘 해야 되냐면 자, 일치 코드다 보니까 이걸 써야 되겠죠. 그죠? 일치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까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지우고 이것을 문자 일치는 요겁니다. 요것을 써놓을 거예요. 그럼 조건식 넣을 때 필드명은 뭐냐? 지역 코드. 컨트롤명은 CMB 지역 조회. 일치니까 는. 홀다운표는 항상 맨 앞과 맨 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넣은 거죠. 요 조건식. 여기에 필드명을 넣은 거밖에 없고, 요 컨트롤명 넣은 거거든요.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총 두 줄 코딩이거든요. 이것을 코드를 짤 거예요. 그러면 지금 m.필드부터 넣고, 지역 코드는 필드명이고, 는 홀다운표, 쌍따옴표, 앞뒤로, 엔드 앞뒤로 띄어쓰기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금 넣어주세요. 이 코드는 여기서 입력하면 되죠. 여기. 요 내용을 지금 입력하시면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폰 보기 했을 때 요 임시로 우리 부산 140을 선택하면 이 폼에서는 뭘 확인하냐면 이 부산이 됐는지만 확인합니다. 그러면 코드가 잘 짜진 거거든요. 오, 부산됐죠. 딴 거도 한번 해볼까요? 뭐 대전 115번 대전 이게 바뀌면 되죠. 여기서 요 안에 지금 안 보이지만은 지역 코드 115가 검색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초과 문제 2. 제가 문제 네 문제에서 꼭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네 개에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한 개 더 남았죠? 요거는 닫고 영업소 이용관리 예제 야를 디자인 복
요번에는 여러분들 영업소 이용관리 예제폼 디자인 보기 이러시면 되고요. 요번에는 요 언바운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레코드 소스란 속성도 시험에 요즘 들어서 잘 나옵니다. 근데 필드 속성은 똑같아요. 근데 구문이 좀 틀립니다. 그럼 이건 뭐 할 거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역명을 입력할 건데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밑에 보니까 TLT 지역명조의 컨트롤에 입력된 지역명을 포함한 지역명이 여기에 나오도록. 그럼 이거는 입력할 컨트롤 이름이고요. 이건 검색할 때 요 필드에서 검색을 이렇게 할 거거든요. 필드명은 지역명이고 검색 입력할 컨트롤 박스 이름은 야. 그런데 포함이니까 like가 들어가는데 코드 작성에서는 조건 입력수는 똑같은데 레코드 소스는 속성의 구문을 또 아셔야 되거든요. 이 레코드 소스라는 속성은 원본 재설정 방식을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emit.record source equal SQL 구문이 들어갑니다. 야는 구문이 들어가요. 검색 구문. 거기서 조건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폼에서 레코드 원본을 찾아서 여기에 넣을 거고요. 어차피 현재 폼에 검색되는 거니까. 그러면 셀렉트가 검색 구문이거든요. 모든 레코드를 검색할 거고요. 그럼 원본은 여기 있어. 조건이 개입되죠. where 조건식이 들어가면 이게 조작어죠. 검색 구문에서 이게 우리가 시험에 필기도 물론 나오죠. 이 구문을 쓸 건데 여기서 원본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현재 폼의 전체 폼 속성에서 확인하면 돼요. 모드 택하면 올라가면 클릭하면 야가 레코드 원본이거든요. 여기서 검색해요. 여기 있는 필드가 여기에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럼 지역 정보라는 게 원본이고요. 원본. 야가. 필드명은 현재 폼에 여기서 검색할, 요것은 관련이 없어요. 하이폼이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할 겁니다. 필드명은 지역명. 컨트롤명은 TLT 지역명 조회라는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여러분들 포함이죠. 그러면 이 구문을 또 써야 되거든요. 조건임 순서. 그러면 select 다음에 별표 from 원본은 지역 정보. 원래 한 줄짜리예요. where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요. 여기 조건식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지역명 띄우고 like 띄우고 홀다운표 별표 쌍따옴표 여기 하나의 덩어리 요소까지 and 컨트롤명은 넣고요. and 쌍따옴표 안에 포함이니까 별표 홀다운표죠. 요것을 넣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코드를 짤 거냐면 검색 부분에 여기 클릭 시 코드가 실행돼야 되거든요. 검색 명령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이벤트 작성 그리고 코드 작성기 확인 요 안에 이제 여러분들 이걸 치면 돼요. 나중에는 외우셔야 됩니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넣었죠. 자, 그리고 닫고 저장하고 검색은 임의로 한 개를 골라야 되는데요. 아까 지역 정보였거든요. 그러면 현재 뭘 검색할 거냐면 지역명 아닙니까? 구자 치면 구미 나와야 되고 부자 치면 부산 나와야 되겠죠. 한번 해보면 본보기 구자 치면 검색하면 구미 부자 치면 검색하면 부산 그래야 끝이죠.